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1995년에서 2005년 사이 태어난 Z세대. Z세대는 게임과 유튜브, SNS에 빠져 살고 있죠. 부모님, 어른들은 걱정이 가득합니다. 이들이 크면 무엇이 될까?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맡길 수 있을까? X, Y, Z 세대 교체의 마지막 퍼즐. 20% skill, 80% fear, be 100% clear, cause Ryu was ill. Who would've thought he'd be the one that set the West in flames? And I heard him wreck it with the crystal method, name of the game. Came back, dropped Megadeth, took him to church, I like Bleach, man. 자신들의 문화,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Z세대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Sick and he's spitting fire and Mike got him out the dryer, he's hot, found him in Fort Minor with top. 서울의 한 체육관. 끝이 안 보이는 행렬이 6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4천여) 명이 몰린 가운데 휴대폰으로 중계를 하는 사람까지 등장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스트리머입니다. 이런 개인 방송. 저 아시는 분 거수. 와 대박. 와. 집에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벗고 뛰어나와서 이렇게 줄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축제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분들의 뭔가 사랑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드디어 막이 오른 축제. 전 세계 2억 명이 이용하는 게임의 첫 한국 대회입니다. 열기가 아이돌 콘서트 못지 않습니다. 대부분 10대, 20대인 관중들. 어떤 스타가 나오길래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근창의 한국 대표 스트리머 후월 주인 한량의 후월량. 콘텐츠계의 여왕 양띠. 인터넷 방송에서 게임을 진행하는 인기 스트리머들입니다. 흔히 게임 유튜버라고 불리는데 구독자가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넘습니다. 스트리머를 응원하러 온 열광적인 팬들. 이런 관중이 늘어나며 게임은 젊은 세대가 보며 즐기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1018입니다. 선수가 무려 100명이나 되다 보니까 선수 속도 트나이트 하면 100명이 동시에 투입돼 최후의 1인만 살아남는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예, 지금 그런 상황이고 해외 최정상급 프로게이머들도 출전했습니다. 3킬이었고요. 10명 남지 않은 상황. 가상의 공간에서 벌이는 1인칭 슈팅 게임. 건축물을 지어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해서 빠른 손놀림은 물론 상상력도 중요합니다. 뛰어든 선수들 입장, 특히 대한민국의 게이머들이 정말 앳된 얼굴의 이 선수도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그 실력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팽팽한 접전 끝에 99명의 실력자를 제치고 1등을 차지할 주인공은 (18살) Z세대 정신우 군이 종합 1위에 최다 킬까지 총 7천만 원의 상금을 차지합니다. 꽃비가 내리는데요. 리액션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기분이 어떠신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예, 꿈인가요?
믿기지가 않나요. 현실인데요. 예. 오늘 사실 상금을 받을 것 같은데 뭐 거의 확정일 것 같은데 네네. 어디 재단에다 기부를 하기로 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예. 이국종 교수님이 병원장으로 계시는 병원에 기부하기로 제가 적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제 세계 대회에서도 1등 해봐야죠. 프로 생활하는 내내 그러니까 트위치라는 플랫폼에서 스트리밍을 할 계획인데 거기서 제가 남들 못지않게 거기서 유명해져서 그냥 많이는 못 벌어도 그냥 먹고 살 정도로만 벌 그 정도의 스케일로만 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꿈을 꾸는 젊은 세대 15세에서 25세 사이의 이들을 Z세대라 부릅니다. 모바일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 가상 세계에 익숙하고 글자나 이미지보다 영상 콘텐츠를 선호하는 세대입니다. X세대의 자녀들인 Z세대는 국내에 646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디지털 콘텐츠를 가장 잘 만드는 생산자인 동시에 다양하게 즐기는 소비자죠. 보세요, 이거 접니다. 네, 틱톡이라는 건데요. 눈을 뜨고 감을 때까지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이들. SNS로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데 익숙한 디지털 신인류입니다. 전부 다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그런 말에 어울리게 이 스마트폰을 늘 자기 친구처럼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정보를 얻어내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빠르고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지만 그들의 경험이라든지 그 컨텐츠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차별성이 큰 그런 세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주요 활동 무대는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입니다. 누구나 올리기만 하면 모든 게 콘텐츠가 되는 세상. 유튜브는 Z세대의 일상을 장악했습니다. 쉽고 생생한 영상으로 검색도, 공부도, 소통까지 모두 해결합니다. 한국의 10대들이 지난 11월 한 달 유튜브에서 보낸 시간은 무려 86억 분입니다. 실행 횟수는 어른들의 3배 정도로 유튜브에서 새로운 미래도 열어가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 보는 방송, 이젠 커다란 스튜디오 없이도 만들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카메라, 그리고 스타 유튜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현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보여줄 거냐면 정말 기대가 되는 22살의 김재원 씨. 3년 만에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한 인기 유튜버입니다. 그는 TV에 나오지 않고도 유튜브 세상에서 스타가 됐습니다. 구독자들은 전통 방송보다 그의 콘텐츠에 더 열광하는데요. 안녕하세요. 100만 유튜버의 영상은 뭐가 다른지 잠시 감상해 볼까요? 짜잔, 카메라. PD님도 소를 신기해서 소를 찍고 있어요. 벌써 방송에서 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일찍 오게 된 이유는 바로 KBS에서 저를 촬영하러 왔기 때문이죠.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무엇을 할 거냐면 바로 오버워치를 할 겁니다. 숨 참아줍니다. 총싸움 게임을 중계하는 인터넷 방송인. 그게 재원 씨의 직업입니다. 맞습니까, 님들? 영상 편집은 맞아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인터넷 방송은 중2 때 시작했습니다. 와, 미쳤어. 님들 봤어요? 갑니다. 자! 구독자 5명에서 100만 명이 모이기까지 재치 있는 입담과 성실함으로 김재원이란 브랜드를 키웠습니다.
나이스. 아 좋아요 우리 팀. 아니 우리 팀 말고 나 잘해요. 나 역시 김재원. 내가 다 했네. 오. 공부 빼곤 뭐든 열심히 했다는 재원 씨. 그는 성적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 걸 일찍 깨달았습니다. 저는 공부를 되게 못했어가지고 근데 공부가 굳이 중요하다 생각 안 해가지고 그때 유튜브가 한참 잘 되고 있고 유튜브라는 그 플랫폼이 잘 되고 있고 제가 막 고등학교 시절이 너무 시간이 아깝다 생각했어요. 충분히 다른 거 하면 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많은데 고3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도 한 달에 뭐 200 정도 100에서 200 정도 벌어가지고 그래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알바보다 많이 버는 거예요. 대기업 연봉을 넘는 수입이 쉽게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매일 생방송만 2-3시간, 그걸 5분 정도로 편집해 유튜브에 올립니다. 중계와 실시간 채팅을 동시에 하는 매끄러운 진행 능력에 콘텐츠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하죠. 생방송도 나름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바 안녕. 저는 2년 동안 하루에 한 번 영상 올리는 거를 안 한 적이 없어요.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막 최근에 미국 왔었거든요. 이거 행사 때문에 거의 4박 5일 동안 있었는데 그냥 유튜브 영상을 계속 올리고 싶어가지고 그 미국 가는 전날 영상 5개를 미리 다 편집해서 예약을 하고 왔어요. 그럴 정도로 조금 강박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한 게임만 계속하기에는 좀 물이 고이잖아요. 이제 오버워치 찾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유튜브를 오버워치라는 김재원을 찾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김재원을 찾아오게 하고 있어요. 먹방도 한번 해보고 일상도 찍어보고. 리미의 이상한 이거 약간 솜사탕 같다. 이게 바로 사라지네요. 소리로 오감을 자극하는 ASMR 영상. 먹방, 뷰티, 육아까지 세분화된 콘텐츠의 유튜버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246만 명의 유튜버 도티. 그는 디지털 레고 같은 게임 콘텐츠로 대스타가 됐습니다. 자 도티님이 나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도티의 팬미팅 현장입니다. 초등학생의 대통령이라 불릴만 하죠. 알아요 그대만이 내가 꿈꾸는 이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장래희망 5위가 유튜버라는데요. 미디어 생태계는 지금 유튜버를 중심으로 새롭게 판을 짜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Z세대를 즐겁게 만들겠다며 유튜버 도티가 친구와 만든 회사. 샌드박스는 국내 100여 개 MCN 중 3손가락 안에 드는 곳입니다. 가요계의 SM, YG, JYP 같이 유튜버의 소속사이자 콘텐츠 제작사죠. 현재 250팀이 소속돼 있습니다. 이건 아닌가? 아 네네. 방송국에 찾아오듯 유튜버의 팬들이 선물을 들고 찾아오는 곳. 한 언론에서는 10대가 가장 들어가고 싶은 직장으로 샌드박스를 꼽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10대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기존의 방송국, 기존의 연예인이었다면은 지금은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그 유튜버들과 크리에이터들이 잔뜩 모여있는 샌드박스 같은 회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 오면은 뭔가 크리에이터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크리에이터와 함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동경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회사를 되게 많이 견학도 오시고요. 샌드박스는 직원 평균 연령이 26세, 주요 퇴사 이유가 군입대일 정도로 젊은 회사입니다.
젊은 감각으로 기획, 편집에 홍보까지 유튜버의 모든 활동을 지원합니다. Z세대인 성은 씨는 1년 전 입사해 유튜버 도티 잠들의 게임 스토리를 짜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상을 졸업하고 대기업 인사팀에 들어갔는데 막상 제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됐습니다. 대두서관님도 그렇고 많은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컨텐츠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대중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저에게 자극이 되었고, 굳이 뭐 방송국에 들어가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재밌고 하고 싶은 일을 여기서도 실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걸 내가 만들고 끝까지 시행해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MCN이란 신개념 미디어 생태계와 직접 만들고 본다는 Z적 정신이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조금 이전 세대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좀 더 뻔뻔해졌다라는 거? 그냥 내가 왜 못해? 내가 왜 회사 못 만들어? 내가 왜 컨텐츠 못 만들어? 그 뻔뻔함이 위대함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뻔뻔해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왜 회사를 못 만들어? 라는 뻔뻔함으로 무장한 Z세대가 이곳에 있습니다. IT 분야 인재들이 모인 특성화 고등학교. 디지털 능력자 친구들도 주목하는 이 학생은 19살의 CEO 이재우 군입니다. 그의 회사는 샌드박스와 같은 MCN인데요. 유명 미디어 기업이나 광고업체와 협약을 맺으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재우 군은 수업이 끝나면 학생에서 CEO로 변신, 창업 동아리실에서 밀린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는 중2 때 유튜버를 꿈꾸는 또래를 위해 MCN을 설립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광고회사랑 맺은 MOU. 자본금 100만 원으로 시작한 회사. 지금은 100배가 넘는 연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MCN 분야에서는 뭐 그런 PPL이나 뭐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보통 수익을 창출하고요. 지금 한 1억 3천 정도 지금까지. 10대들이 구하기 힘든 장비나 어려운 저작권 문제도 직접 해결하는 이재우 군. 100에서 몇천 정도 나옵니다. 그의 회사에는 54팀이 소속돼 있는데요. 최근 발굴한 유튜버는 10대다운 기발함이 돋보입니다. 골든이 정도만 관찰해 보도록 하고 다음 개체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곤충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곤충에 대한 뭐 공익적인 이런 활동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곤충에 대해서 뭐 여러 희귀 곤충에 대해서 소개할 수도 있고, 그런 관련된 약간 광고도 찍을 수 있고 해서 되게 딱 포지셔닝을 잘 하신 사례여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구독자는 그렇게 안 되고 아직까지 매주 수백 건의 유튜버 신청과 광고 문의 이메일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10대를 포지셔닝하는 광고는 솔직히 저희가 만들면 저희가 제일 잘하잖아요. 이런 광고가 나오면 저희가 사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뭐 20대 정도 분들이 많이 볼 만한 광고도 저희가 이제 저희의 젊은 감각, 진짜 완전 젊은 감각으로 만들어서 드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이제 10대 청소년 기업에서 뭐 국내나 뭐 세계 10대 기업이 되겠다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Z세대의 젊은 감각은 오프라인 세상에서도 빛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쇼핑 트렌드로 떠오른 러블리 마켓입니다. 1020 세대를 대상으로 한 쇼핑 행사로 소규모 판매자 40여 팀이 참여해 전국을 돌며 열리는 팝업 마켓입니다.
지난 연말 대구에서 열린 러블리 마켓에는 3일간 5만 명의 방문객이 몰렸습니다. 이 마켓을 처음 만든 주인공도 판매자로 참가했습니다. 24살의 최재원 씨는 러블리 마켓으로 유명한 SNS 스타이기도 하죠. 그녀는 오래전부터 또래가 즐길 수 있는 쇼핑을 고민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솔직히 이름이 약간 좀 유치하잖아요. 그런 이름이 붙었던 계기도 제가 18살, 19살 때 시작했던 거라서 그랬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쇼핑몰을 하고 있었는데 제 주변에 있는 또래 쇼핑몰을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오프라인에서 한번 우리가 판매를 해보자, 고객분들을 한번 만나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시작하게 됐고 4년 전 홍대에서 시작한 러블리 마켓.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젊은 층에게 먹힐까 하는 걱정도 잠시. 신개념의 쇼핑 플랫폼은 수만 인파를 불러들이며 급성장했습니다. 마켓이 열리기 이틀 전. 재원 씨가 사무실에서 마켓 홍보를 준비합니다. 1020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직접 고민하고 골랐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러블리 마켓을 소개하는 실시간 방송을 진행을 하거든요. 이제 그 실시간 방송에서 보여줄 이제 러블리 마켓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의 DP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품을 착용하고 진행하는 SNS 라이브 방송. 이 실시간 방송 켰고요. 저희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은 모두 다 러블리 마켓에서 이제 이 판매할 제품들을 입고 있어요. SNS 스타가 참여해 홍보를 돕습니다. 네. 귀여운 꽃게, 악어 모자의 실시간 반응이 특히 좋은데요. 아시나요? 홍보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손 빠른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틀 뒤 대구 러블리 마켓 현장. SNS로 소개했던 캐릭터 모자가 단연 최고 인기입니다. 그런데 1020 손님들이 보러 온 건 예쁜 상품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성님 유튜버예요. 유튜브 보고 잘생겼어요. 아이돌보다 더 멋있어요. 러블리 마켓에는 헬퍼라 불리는 SNS 스타 판매 도우미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수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데요. 웬만한 아이돌보다 인기가 높습니다. 이들의 매력은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친근함입니다. 그 친근함은 상품 구매로 이어지기도 하죠. 이 특별한 경험을 위해 수많은 Z세대들이 러블리 마켓을 찾습니다. 여기는 결제 방식마저 평범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끼고 사는 세대답게 모바일 카드에 현금을 충전해야만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Z의 취향을 저격한 러블리 마켓 상품들. 대부분 또래가 직접 고르고 만든 것들입니다. 이 귀여운 귀마개도 21살의 판매자 혜원 씨가 만들었습니다. 요즘엔 10대의 취향을 배우려고 대기업에서 혜원 씨를 찾아옵니다. 뉴발란스 같은 데도 저희 초청해가지고 요즘 10대들은 뭐 좋아하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요즘 10대 애들에 맞춰서 디자인 하려고 많이 노력하더라고요. 그 대기업들도. 취향에 맞는 상품을 한가득 산 아이들. 대기업처럼 이 아이들의 취향이 궁금한 어른들이 또 있습니다. 자녀의 쇼핑 놀이터가 궁금해 함께 온 부모님들이죠. 애가
이런 데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또 이제 그냥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또 애들 이렇게 취향을 좀 알아야 좀 뭐 교육상이나 이렇게 했을 때 저도 이 마음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솔직히 좀 따라다니는 편입니다. Z세대는 자유롭고 진보적이라는 X세대의 자녀들입니다. 러블리 마켓을 만든 최재원 씨의 어머니도 X세대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말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고 싶은 거는 다 해봐라 라는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좋다는 직업 내지는 기존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는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산업화 세대가 경제 분야를 선점했다면 X세대는 대중문화의 장을 열었습니다. 개성을 존중하고 표현했던 한국 사회의 첫 세대. X세대의 자유로운 성향은 아래 세대들의 선택 영역을 넓혀줬습니다. 그들의 자녀인 Z세대는 유튜브와 함께 컸고 88만 원 세대라 불리는 선배 Y들을 보며 성장했죠. 공부를 해도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사회적인 성공을 할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성장하고 있는 세대 같아요. 사회에 들어가지 않고라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신화가 훨씬 더 체화된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걷는 길보다 유튜브를 통한 그런 성공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죠. 2000년생이 20살이 된 지금 문화와 소비의 중심에 선 Z세대는 주요 연구 대상입니다. 검색할 때 네이버가 아니라 유튜브를 사용하고 소통할 때도 카톡이 아니라 페메를 사용하는 이들이 저도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낯선 건 언어입니다. 연구를 진행했던 한 해여간 지세대 스마트폰과 SNS가 생긴 뒤로 신조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들 이 키워드 혹시 뜻을 아시나요? 아시는 분? 반모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튜브에서 많이 쓰는 신조어입니다. 반말 모드, 네 맞습니다. 반말 모드, 반말로 소통해도 되는지 묻는 말입니다. 실제 Z세대는 어떻게 소통하고 있을까요? 여기는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쉐어하우스입니다. 인스타 영어야? 나 처음 들었어. 아니야, 마상은 나 고등학교 때 알려줬어. 어디 가서 이제 마상하게 마늘상 이러지 말고 들었는데 방금 또 생각이 안 나. 비담 아니지? 비담 뭐야? 비담 뭐야? 여기서 여 쉐어하우스에서 비담이잖아. 너는 나 알아. 비주얼 담당. 뭐야? 말 너무 잘하는 거. 사람 이게 똑똑한 게 이기가 네. 한 공간에서도 각자 유튜브를 보는 게 자연스러운 이들. 취향도 다양하고 개인의 영역이 확실한 편입니다. 잠시만. 맞아. 크리스마스에 쉴 수 있었으면. 요즘 소공부. 반면 SNS의 넓은 세상에서는 일상과 취향을 적극적으로 공유합니다. 맛있게 먹은 치킨, 소소한 일상처럼 나 자신에 집중하는 게 요즘 SNS 트렌드입니다. 생활을 걱정을 많이 하거든. 오늘 내가 어디를 갔고 뭘 먹었고 하는 거에 그냥 아무나 다 데일리를 붙이기 때문에 데일리로 들어가면 좀 정말 인스타를 사용하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의 사는 모습을 다 볼 수 있어요, 진짜. 불확실한 미래보다 오늘의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 Z세대. 그 특성은 SNS 세상, 그리고 자주 쓰는 신조어에서 드러납니다. 어차피 내가 이번 생에 집을 가질 수 없으면 나머지 열심히 쓰자. 이런 거죠. 나머지 이제 옷 입는 거 옷 좀 예쁘게 입고 밥 좀 맛있는 거 먹고 아유 집 살려면은 이 정도 이 푼돈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모아서 뭐 하나. 그래서 자꾸 소확행 하는 것 같아요. 토요일에 언제 끝나요?
본론으로 들어가보. 누가 떨어지는 거고 누가 피는 과정이야. 끊임없이 잡아먹는 중이고서 과연 누가 다음 먹일까. 나는 아니기를 바래 나는 아니기를 바래 나는 아니기를 바라는 거지. 파리 지옥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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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 파리 날개 달렸지만 비극을 맞이할 주인공은 누구. Z세대에겐 신조어 말고 또 다른 젊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의 소통 창구로 떠오른 힙합입니다. 19살 박경택 군은 래퍼 지망생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쓰신 시가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우리 아빠가 이제 무뚝뚝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아빠의 감성을 또 이제 아빠도 글로 드러낼 수 있구나 해서 처음에 그 생각 때문에 나도 한번 글을 써보자 이랬다가 글을 쓰던 게 가사로 변하고 그 가사 이제 랩을 얹을 수가 있잖아요. 가사를. 화음을 넣어. 근데 또 합창 하더라는 거. 중2 때부터 가사를 써온 게 60여 곡. 유명 오디션에도 도전하고 유튜브를 통해 랩을 선보입니다. 스웩 넘치는 그의 랩 주제는 대부분 10대들의 고민입니다. 파리 지옥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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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 파리 날개 달렸지만 비극을 맞이할 주인공은 누구. 이 친구는 물건이에요. 파리도 날개가 달렸지만 이제 파리 지옥이라는 그 세상 안에 파리가 잡아먹히면 결국에 이제 녹아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개 달렸지만 조용히 해보세요. 날개가 달렸지만 비극을 맞이할 주인공은 과연 누군가 이렇게 딱 가사를 써요. 괜찮죠? 자기가 자기한테 뭐 상처 입히거나 이런 친구들도 많고 제 주변만 봐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가사들을 많이 쓰고 그런 노래를 많이 만들고 싶어요. 내 생각을 가사로 쓰고 내 목소리로 세상에 전하는 것. Z세대에게 힙합이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그는 몇 달 전부터 연기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래퍼가 아니더라도 무대에서 목소리를 내는 게 즐겁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이거는 일본 최고의 주방장을 만든 카레다. 이거는 일본 최고의 주방장. 입시나 취업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한 경택군. 먹는 걸 가지고 그렇게 토론할 수가 있어? 랩과 연기를 펼칠 수 있는 디지털 무대는 많아졌지만 경쟁도 치열한 만큼 걱정이 큽니다. 랩하고 있으면서도 뭐 해야 되지? 나 이걸로 될 수 있나? 이 생각부터 너무 드니까 저도 그게 약간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성공할 수 있나? 이 생각이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들어요. 무의식적으로. 처음에는 다 좋아서 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나 이걸로 성공할 수 있을까? 나 이걸로 좀 먹고 살 수 있을까? 얘기가 그렇게 어려워? 야, 이성훈이 얘기를 하자. 한 번만.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는 또 다른 예술가들을 만났습니다.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영화를 만드는 최규성 씨. 그는 예술가 친구들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학에 가지 않고 예술 작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너도 아르바이트 해봤지? 어떤 거 해봤어? 고깃집이랑 당일 알바, 호텔 알바 이런 거랑 떡볶이집도 했었고 인형탈 알바도 했었고. 제 세대들이 좀 너무 죽어있지 않다 약간 이런 걸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좀 이렇게 뭐 걷기를 시키든가 자기 작업을 시키든가 하는 와중에 인터뷰라는 컨셉으로 하고 있어요. 또래 친구들은 규성 씨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을까요? Z세대 예술가들의 작업 현실, 그리고 기성세대에 던지는 돌직구가 담긴 다큐멘터리입니다. 내가 타투를 빵집. 빵이 맛있었어. 한 10명 찍고 있으면 9명은 다 아프고 막 병원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그거를 좀 담아내고 싶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 내 사진은 대부분 다 노는 사진들이거든. 근데 이렇게 놀지만서도 그 노는 거 뒤에는 엄청나게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거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달까?
지금 사실 사는 거 되게 이상하잖아. 우리 어릴 때부터 막 나쁜 놈들 안 잡아가고 밖에 있는 거 되게 당연하게 되게 보고 자라기도 했고, 다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일하고 임금 체불된다든지 막 노조 탄압한다든지 이상하다고 생각되잖아. 내가 살고 있는 사회는 왜 정의롭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내가 배워왔던 거 하고 실제로 사는 사회의 괴리감이 너무 큰 거지. 그랬을 때 안 아픈 사람이 드물지 않나? 우선 우리 세대는 그때의 세대랑은 다르게 우선 자우성가 있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혼자 돈 벌기도 너무 힘들고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띠꺼운 거라서 보고 있으면 진짜 열불이 나. 내가 이만한 돈을 교육비로 내 교육비로 썼을 때 미래의 내가 이만큼 뱉어낼 수 있는 문제니까 생각하면 그게 딱히 아닌 거지. 아빠가 언제까지 나를 지원을 끊지 않고 있어줄까? 그게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세상에 던져놓은 책임, 지원을 받고 우리 세대에 대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 우리 세대가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서는 나는 사진을 오래오래 찍으면서 바꿀 수 있다면 최대한 바꾸고 싶어. 일단 기왕이 태어났으니까 좀 내가 재미있게 살고 싶고, 기왕이면 내가 나 혼자만 재미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도움도 됐으면 좋겠는 게 있었어. Z세대 친구들을 돌아보며 규성 씨가 발견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사실은 저희 세대가 무슨 세대인지는 좀 지나서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플렉스도 되게 나중에 붙은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 한 번도 세대 전체가 어떤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거나 하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좀 방식이 바뀐 거지, 어떤 정치나 어떤 인권 감수성 그런 거는 되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고, 그 세대들이 뭘 하게 됐는지는 한 5년, 10년쯤 있다 뒤에 보면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한파가 몰아닥친 광화문 광장. 21살의 이은하 씨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겠다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고용노동부의 정식 노조로 인정받은 특성화고 졸업생 노조 위원장입니다. 이제 만 19세로 이제 20살 민노총에서 가장 젊은 좀 위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구의학 사건으로 조금씩 물결이 일고, 이제 학생들이 직접 올라와서 구의역 김군에 관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부터 이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죠. 3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뉴스만 나오고 해결되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저 때 20살이 된 같은 조합원들끼리 뭉쳐서 이것은 노동조합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 하고 5월 1일 날 좀 기념비적인 날에 모이게 된 거죠. 사람 있을 때마다 말하지 뭐. 차별과 위험 속에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선언. 은하 씨는 대중에게 노조의 선언을 유쾌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랑 게임을 해서 저랑 같은 동작을 하면 지시는 거예요. 우주선에서 외계인이 내려와 하는 말. 디비디비딥. 보통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SNS에서 시작된 이 청년들의 노조는 얼굴 한번 안 보고 온라인 소통만으로 끈끈한 연대를 이뤄냈습니다. 저희 맨 처음에도 약간 이렇게 메신저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페이스북으로 인원을 모아서 단체 톡방을 팠어요. 이렇게 단톡방을 파서 서로 언제 모일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이제 모여가지고 노조 언제 설립할지, 또 설립 행동으로 뭐 할지 이렇게 서로 회의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모인 조합원만 100여 명. 젊은 노조의 가능성을 본 은하 씨는 또래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갈 거라 기대합니다. 발언하는 횟수도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고, 스스로가 불만에 찬 세대의 당사자다 보니까
정말 이게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되게 시끄러운 세대가 되지 않을까. 2016년 일어난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한국을 뒤흔든 이 사건을 계기로 젊은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연말 탄핵 촉구 시위 때도 수많은 Z세대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중3일 때 탄핵 시위가 일어났고 그게 이제 사회에 대한 어떤 생각이 형성될 시점에 딱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시위를 3번 정도 나갔었는데 그런 걸 경험하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은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받거든요. 우리가 그냥 방관해야 할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내 의견을 말해야 그것도 의견 중에 하나로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방안 중에 하나. 근데 그것도 그 시위 같은 거를 많이 가면서 뭔가 제 생각을 좀 나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뭐 어떻게 행동하면은 되겠구나? 그런 뭔가 양식을 좀 쌓아가기도 하고. 사회 변화를 목격한 새 친구들. 인권 동아리를 꾸려 공부가 되는 현장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증샷을 남긴 이곳은 10대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영상 발표회입니다. 키워드를 가지고 만들어진 행사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영상은 또래가 겪는 성차별 상황을 재치 있게 표현했습니다. 동아리 친구들의 고민도 비슷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일상의 평범한 대화에서 무엇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그들은 적극적으로 답을 찾고 있습니다. 남성 연예인이 이런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으면 그 연예인에 대한 소비를 안 할 수 있지만 뭐 친척이나 저만 해도 남동생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발언 같은 걸 했을 때 바로 인연을 막 끊어버리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되게 첫 번째 영상도 너무 재밌었어요. 탈덕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모여가지고. 권리의식이 강하고 차별에 민감한 젊은 세대. 이들은 소신을 표현하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같은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고정관념을 벗어나 다양한 삶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도 이들의 특성이죠. 촛불 집회나 뭐 탄핵 경험을 하면서 나 스스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세대잖아요. 그래서 뭐 환경 문제라든지 뭐 어떤 불의에 좀 대응한다든지 뭐 젠더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Z세대는 뭐 물건을 구매할 때도 굉장히 착한 소비를 좀 많이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사는데 어떤 무슨 도움이 된다. 어떤 기업 혹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주저없이 이거를 살 수 있는 세대인 거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사회 변화에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Z세대가 진출하기 시작한 기업은 어떤 모습일까요? 20대를 연구하는 콘텐츠 회사. 약 300명의 직원들은 대부분 X세대, Y세대인데요. 이곳에 Z세대가 하나 둘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5팀 김현 인턴이고요. 저는 지금 97년생 22살입니다. 대활동 그 공식 홈페이지에 SNS에 올라가는 컨텐츠 제작하고 있었어요. 디지털 콘텐츠는 기본이고 정보 수집력도 뛰어난 젊은 세대. 이들이 특히 돋보이는 건 회의 시간입니다. 거리낌 없이 의견을 내는 게 Z세대 인턴들의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콘텐츠 회의나 그런 아이템 회의 들어갈 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거다, 뭐 이런 거 말할 때나 뭐 말씀하셨는데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다. 뭐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딱히 안 끌리는데 싶은 거는
조금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반박이라기보다는 더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의견을 내는 그런 거죠. 실제로 프로젝트에 반영이 된 적도 있고 의견을 모아서 완성을 해 나가는 거니까요. 나이를 떠나서. 요즘엔 팀 전체가 함께 식사하는 일이 드문데요. 오랜만에 점심 회식이 성사됐습니다. 보셨어요? 저 지금 아직도 못 보고 있어요. 보러 가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 안 해? 너 IMF 때 태어나가지고 힘들었다고? 얘기했겠죠. 못 알아듣는 게. 제가 아직 말을 못 댈 때여가지고. 주변에 망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취업이 됐는데 취소가 되는 취업 확정이 됐는데 취소가. 아 진짜. 무심코 던진 영화 얘기. 말 한마디에 20년이 넘는 세대 차이를 실감하게 됩니다. 만반의 준비를 말투가 너무 옛날 말이야. 옛날 말투래요. 반반의 준비한다는 게 있는 말이야? 옛날 말이죠. 상스치콤 아세요? 상스치콤? 너무 상스치콤? 상스치콤 그거예요. 아 상스치콤이 맥도날드 가서 주문을 하는데 알바생한테 상스치콤 주세요 하면은 알바생이 놀 줄 아는 놈인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오너라는 놈이 유행어가 된 거예요. 그 저기 사자성어만 쓰고 다니는데. 다 있어. 혼장님이세요? 이 회사에서는 세대 간의 소통을 위해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내부 인트라넷 사이트에 이제 피드백하는 그 메뉴가 있는데 여러 가지 항목에 의해서 이제 우리 팀원들은 저를 하고 저는 위에 대표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제 그게 다 전달이 돼요. 어른들이 좀 그거 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저한테 피드백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막 피드백 하기만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은 자기들끼리 모이면 엄청 발산하고 폭발하는데 조금만 이게 세대 차이가 나면 이제 입을 다무니까. 세대 차이를 좁히기 위해 젊은 직원들에게 다가가려는 회사. 일반 기업에 취직하려는 인턴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경기 침체에 취업난까지 심화된 요즘. 이들에게 회사와 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경기가 약간 불황일 때 태어났던 세대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경기가 성황일 때 태어났던 사람들보다는 연봉이 확실히 적잖아요. 아무리 오래 일을 해도 그 스타트 포인트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금액적인 부분에서 오는 실망감도 되게 크고. 우리는 우리 먹고 살 길 찾아서 그냥 우리 그냥 나 앞가림이나 잘하고 살자. 그 일을 하고 나서 잘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씻고 누워서 유튜브를 보면서 뭔가 부담이 없는 그런 행복을 느끼는, 워라벨 하듯이 일이랑 삶을 좀 분리하려는 그런 태도가 있지 않나. 일과 삶을 분리하고 투자 대비 만족감이 큰 소확행에 집중하는 것. 청년들이 세운 저성장 시대의 행복 전략을 기성세대도 차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Z세대는 또 다릅니다. 이미지로도 이게 안 되는. 사회로 나오기 시작한 Z세대에 대비해 일반 기업들도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 신입사원의 1년 내 퇴사율이 무려 30%에 달하며 위기의식도 더 커졌습니다. 후배 세대들이 기성세대에서 성공했던 리더십,
이런 것들이 과연 젊은 세대에도 먹힐까? 이 젊은 세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수평적이고 좀 개인적이고 팀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조직보다는 개인을 더 중요시하는 좀 그런 성향들로 해서 좀 차이점들이 좀 나눠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리더십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세대 문제를 공부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은 우리의 꿈을 너무 몰라. 어른들은 우리의 꿈을 너무 몰라. 내가 볼 땐 나이가 들수록 발밑에 발판이 쌓여가는 것 같아. 거대한 물음표 같았던 Z세대. 이제 조금 의문이 풀리시나요?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태계를 창조해가는 젊은 세대. 기성세대와 우리 사회는 이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기성세대들이 너네는 이렇게 돼야지 라고 하는 거에서 벗어나고 내가 사실 좋아하는 건 이거예요. 난 이거 할 때 가장 행복해요.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우리 세대들은 뭔가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을 많이 갖고 있고 그걸 표현하려고 하는 욕망이 되게 큰 것 같아요. 하지만 Z세대가 나아간다면 지금 얘기하면 게임도 이미 대중문화 영역과 굉장히 같이 크게 됐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식의 또 다른 그들의 색깔대로 만들어낼 거고 그 영역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동력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맨날 유튜브만 보고 게임만 하는 것 같으니까 뭐 철없어 보이는데 철이 없지 않고요. 왜냐면은 시야가 훨씬 넓잖아요. 다양성 그리고 맘대로 내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에 두려움 없는 거 그리고 넓은 시야 이 세 가지를 이제서야 우리 세대들이 가지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다들 해답을 찾아갈 거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